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름방학 서머스쿨 4주간의 수능 완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방학은 정말 중요하죠. 여름방학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도 평상시에 내신 공부하다가 또 내신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 또는 내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시 전형이라 하더라도 의학 기회를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 충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부담이 크죠. 결국은 여름방학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재수생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근데 여름방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날씨가 덥고 무덥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도 있지만, 핵심은 기간이 너무 짧아요. 4주 정도의 짧은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여름방학을 보내고 효과적으로 여름방학 서머스쿨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쵸? 당연히 하이퍼리뷰의 서머스쿨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씩 여름방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입시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6월 평가원 시험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무려 19%였어요. 역대 최고거든요. 작년에 16.1%였었을 때 작년에도 역대 최고다 난리로 쳤죠. 재수생의 비율의 증가에 대한 부분.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13.9%, 13.8% 정도였으니까 13.9, 13.8%에서 16%가 됐기 때문에 엄청 많이 증가했죠. 보통 6월에 참여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전체 재수생들 중에서 약 50% 정도.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6.1% 곱하기 2를 하면 32%. 작년에 재수생의 비율이 31.13%. 대략적으로 맞죠. 자, 올해 그러면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19%. 곱하기 2를 하면 38%.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38% 정도까지 재수생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수생이 적어도 한 34% 정도까지 재수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수생의 증가는 사실은 수능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예요. 최근에 수능의 난이도 상승, 킬러 문제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핵심은 재수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수생들 중에서 재수생보다 3수생, 4수생의 증가가 눈에 띈다는 점인데, 수능이라는 시험이 반복 학습에 의해서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고3 학생들보다는 재수생보다는 3수생이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수생들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면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교육을 또 조장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의 학력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면,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전체 수험생 중에 31.13%라고 했는데, 자, 1등급에 있어서 재수생의 비율이 68%,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비율이 32%니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재수생의 비율의 학력 격차가 매우 심함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재수생의 비율이 62.9%, 고등학교 3학년의 비율이 37.1%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재수생이 13만 9천 명이고 6월에 참여한 재수생의 비율이 6만 5천 명, 약 50% 간 넘는 정도 비율이고요. 그리고 9월에 참여한 학생들이 7만 8천 명 정도가 돼요. 자, 아무래도 이제 달라지는 수능 기조에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9월이죠. 그렇죠? 9월에 과연 모의고사의 평가가 6월과 다르게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고민이 많은데, 수능 시험 자체가 사실은 특정 등급의 학생들만 나누어서 시험을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1등급과 2등급 학생들 시험 같이 보고, 3등급, 4등급 같이 보고, 또는 뭐 1등급 위에 상위권 따로 보고, 의학계열 따로 보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만점자부터 꼴찌까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30문제를 풀어내다 보니까 결국 이 안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고민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월의 시험이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지에 관심이 많을 텐데, 가장 또 우려되는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수능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13만 9천 명일 때 9월에 참여한 학생들의 숫자가 7만 8천 명 정도, 60%가 안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9월의 시험의 난이도, 9월 시험에서의 학생들이 실제 난이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능 시험의 출제 기조의 방향을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재수생들은 대부분 다 수능에 들어오기 때문에 9월의 시험의 난이도와 출제 기조가 결국 수능에서 정확하게 들어맞기가 되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수능은 사실상 되게 예측 불가능의 어려운 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항상 입시에서는 해마다는 아이들은 몇 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의 변화가 좀 심하게 발생이 되어진 적이 있고, 이렇게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면 이것이 나름대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회가. 현재의 출제 기조의 방향에서는 고득점을 맞지 못하지만 새로운 출제의 방향성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부분의 적합성이나 또는 그거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잘 적합성이 만들어진다면 실제 달라지는 수능 출제 기조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평상시에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고득점을 맞았지만 달라지는 수능에서 실제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의 성적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올해 수능의 출제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나의 예시를 보고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고3 학생들, 재수생 학생들, 특히 어떤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2등급이나 3등급의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1등급이나 상위권 의학계열 또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달라지는 수능의 기조에 크게 당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사실은 수능이라는 것은 정시에서는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수시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의학계열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죠. 보시는 것처럼 의학계열 중에서 수능 최저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한의학과. 한의학과는 보니까 91.8%가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만 사실은 의대의 수능 최저 반영 비율은 84.7%. 다시 말하면 전체 선발 인원 중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인원은 287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의학 계열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능이 필수다. 수능 최저 필수다. 수능 공부 필수다. 그러니까 수능이 매우 중요하다. 수능 언제 공부할 거냐? 여름방학이 바로 적기다. 이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구간은 바로 1등급에서 만점 구간. 다시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 그 다음에 의학 계열에 지원하시는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출제가 되어지는 방식 또는 출제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 바로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서머스쿨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름방학 서머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학생 맞춤 프로그램, 그 다음에 학생 밀착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단기 완성 프로그램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는 어떤 학생들이 적합하냐면, 첫 번째는 집단식 회기라 되어진 대형 윈터나 서머 프로그램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이런 집단식 프로그램의 학원을 가다 보면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소모적인 시간 낭비로 인해서 본인이 계획했었던 공부를 계획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리뷰에서는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던 교재, 공부하고 있던 진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2배나 빠르게, 좀 더 빠르게 소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원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현재 공부하고 있던 진도나 교재를 2배나 빠르게 공부하고 조금 더 우수하고 전문적인 강사, 대치동의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지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들, 여름방학에 반드시 성적을 올려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이제 한 130일, 140일 남은 현 시점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수업 시간에 부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의대 합격을 목적으로 맞춤형 단기 완성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이런 분들이 저희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 서머스쿨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윈터스쿨 언제 시작하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윈터스쿨은 9월 1일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했었던 내용들을 좀 더 핵심을 정리하면 서머스쿨 정말 중요하다. 여름방학 공부에 있어서. 하지만 핵심은 뭐다? 시간이 너무나 짧다. 짧은 이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그게 바로 학생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밀착 관리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는 단기 완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이미 이제 서머스쿨에 대한 예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현재 학원에 재원생들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상담 예약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예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